같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합니다. 남상권, 그래요? 명태균 예. 씨가.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는 이 여기에 다 나온다. 예. 한동훈 전 대표를 검찰이 한동훈 라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하면 못 버틸 거다. 예.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그 공이 어디로 가냐? 그 혜택이 누구한테로 가냐라는 얘기를 당내 경선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본 겁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왜 예. 친윤 칼잡이 3인방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한동훈을 따른다라고 아. 보는 겁니다. 근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분석이니까요. 박 의원님. 단순히 명태균 씨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라고 치부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른바 황금폰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제출한 USB에 수많은 정치인들과의 어떤 대화를 했던 녹취록 또는 그 대화 내역들,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검찰로서는 뭐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할 거 아닐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녹취록과 그리고 뭐 메시지 내용들 포렌식 이미 끝났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수사가 미진하면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빠르게 또 통과돼서 특검으로서라도 이걸 규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할 때 네. 오세훈 시장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하. 그때 명태균의 미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의 말이 맞느냐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느냐 했을 때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얘기된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마타도가 시작된 것은 그만큼 현재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후보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넘어서 시장 선거 때도 뭐 무슨 명품 어떤 신발에 어떻게 보면 네. 동태탕 이런 얘기가 나오는 동태탕. 그렇지 않습니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후원 사업가 압수수색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죠. 네, 이렇게 이첩된 요 사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이 오세훈 시장의 후원 사업가, 그러니까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이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어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건 수사의 속도가 붙고 하루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 빠르게 진행됐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게 뭐냐.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혜 입은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도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빨리 수사가 돼야 됐었는데 만시지탄이다. 좀 더 빨리빨리 속도를 내주십시오. 이건 의혹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 관련된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한 3,300만 원을 대납해줬다라는 의혹을 지금 핵심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네. 물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런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을 4번 정도 만났다 이런 주장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중앙지검이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고 김한정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명태균 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릴 만한 이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거쳤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어떤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도 못 대고 그대로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받고 이제 좀 압수수색을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오세훈 시장이 저 말이 맞는지 또는 명태균 씨의 말이 맞는지를 가려볼 만한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수사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 수사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중앙지검에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의혹이 불거진 것에 그 시기에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수사 속도 너무 느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27일 오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본회의 통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검법을 통해서 빠르게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본질적으로 진상규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좀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런 상황인 거죠. 검찰이 오세훈 후원자 김한영 씨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 대해서 오 시장 쪽에선 명태균 딱 끊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저희가 입장을 본 거는 서울시 측의 입장입니다. 특보의 입장인 건데 오 시장이 어제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1월 말쯤에 우리는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다고 끊어냈다. 딱 끊어내기 전에 맞는 걸 몇 번씩 튀겨서 반복해서 얘기해도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오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오 시장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안이 정말 맞는 거냐, 명태균의 말이 맞는 거냐, 오 시장의 말이 맞는 거냐, 뭐가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검찰이 오늘과 내일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를 합니다. 네. 창원에 직접 내려가서 오늘이 27일이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조사를 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검찰이 알아봐야 될 부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죠. 뭐가 있느냐. 계속 얘기하는 게 나 4번이나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 김영선 전 의원한테 사장 자리, 이 토지공사 자리 약속한 거 아니에요 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님. 네. 오늘 검찰이 소환해서 명태균 씨 조사하면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안 나올 방법이 없죠. 사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할 때 네. 오세훈 시장 캠프에 법률지원단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하. 그때 명태균의 미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의 말이 맞느냐,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느냐 했을 때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얘기된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마타도가 시작된 것은 그만큼 현재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후보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넘어서 시장 선거 때도 무슨 명품 어떤 신발에 어떻게 보면 네. 동태탕 이런 얘기가 나온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동태탕을 넘어서 청국장 중국집입니까? 철진한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가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더불어 오세훈 시장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같이 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에 있어서 참고인 내지 피의자로서의 어떤 명태균뿐만 아니고 네. 오세훈 시장 측에서 고소해 있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같이 그 사실을 확인해서 네. 사실이 아니라라고 하면 이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오늘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사실 창원지검에 있던 수사팀이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는 걸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마 명태균 씨와 많은 어떤 그 수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조기 대선 있을 가능성도 현저히 낮지만 조기 대선 있기 전에 결과를 확실히 내주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요 결론이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조기 이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되기 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뭔가 빨리빨리 좀 속도를 내서 결론을 뭔가 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 제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검찰이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명태균의 허풍이냐 정치판을 흔들 태풍이냐 검찰 수사에 모두의 눈이 쏠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최 변호사님은 내가 그때 캠프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자문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허풍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장 변호사님. 허풍이냐 태풍이냐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허풍인지 태풍인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게이트가 비상계엄 이전부터도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을 뜨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때도 사실 명태균 씨는 뭐 허풍쟁이다 또는 뭐 정치 브로커에 불과하다. 왜 저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당시에 많은 의혹들이 나왔고 대통령
대통령의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육성까지도 공개됐음에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상 뭐 격려 차원이었다 또는 뭐 공천에 개입한 바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부인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허풍쟁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도 존재하고요. 또 대통령의 또 다른 또 녹취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루어 본다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공천 개입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허풍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본인의 경험에 뒷받침된 이야기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명태균 씨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라고 치부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른바 황금폰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제출한 USB에 수많은 정치인들과의 어떤 대화를 했던 녹취록 또는 그 대화 내역들,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검찰로서는 뭐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할 거 아닐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녹취록과 그리고 뭐 메시지 내용들 포렌식 이미 끝났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수사가 미진하면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빠르게 또 통과돼서 특검으로서라도 이걸 규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좀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폰, USB 이거 지금 증거를 토대로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그 작업을 증거를 오늘 갖고 가서 이 대화 내용 뭡니까? 여기서 이거 뭐예요? 라는 걸 아마 검찰이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두의 이목이 쏠린 이 검찰 수사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이렇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게 있어요.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씨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합니다. 남상권, 그래요? 명태균 예. 씨가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는 이 여기에 다 나온다. 예. 한동훈 전 대표를 검찰이 한동훈 라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하면 못 버틸 거다. 예.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그 공이 어디로 가냐? 그 혜택이 누구한테로 가냐라는 얘기를 당내 경선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본 겁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왜 예. 친윤 칼잡이 3인방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한동훈을 따른다라고 아. 보는 겁니다. 근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분석이니까요. 박 의원님 네. 지금 이 오늘과 내일 이 검찰이 창원으로 내려가서 명태균 씨를 만난다고 하는데 요 전에 먼저 명태균 씨를 다 만나고 올라온 사람이 바로 박범계 의원이죠. 박범계 의원이 만나고 올라오면서 KTX에서 뭐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명태균을 만났다, 접견했다, 카피 뭐니 있고 수사 이미 끝났다로 이러면서 본인이 얘기하면서 적은 수첩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때 뭐 카피요 이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한동훈이라는 글씨가 있어서 뭐야? 이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좀 쿡행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튿날 다시 언론에 얘기한 게 바로 지금 저희가 직접 들어본 저 부분입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내가 그때 한동훈이라고 왜 적었냐면 명태균이 얘기하길 친윤 칼잡이 3인방이 지금 한동훈을 따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친한계 검찰이 현재 명태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명태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진영 변호사님. 본인이 자백하지 않습니까? 근거는 없다. 네. 저는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또 김현태 707 특임단장. 단장에 대해서도 국회로 불렀을 때에 따로 불러가지고 말을 오염시켰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는 장본인이 바로 박범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와가지고 이사를 했습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었습니까? 다시 이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명태균을 접견해가지고는 거기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말 카드라는데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는 없어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국회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거는 국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 방송에서 지금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사실과 다른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면책특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박범계 의원께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허위 사실이면은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허위 사실이다라는 데 굉장히 강하게 방점을 지금 찍으셨는데 제가 좀 박 의원님 편을 좀 들어드리자면 네.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만나서 명태균 씨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 이야기들을 저는 메모에 남겨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돼서 수감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뭐 직접 뭐 언론에 나서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의원이 찾아가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명태균 씨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검찰이 해결하고 수사를 해야겠죠. 양쪽의 주장이 지금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추적해 가다 보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증거 중에 핵심은 황금폰과 USB일 텐데 이 부분 포렌식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지금 빠르게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에 힘써야 될 때다.